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저는 지금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반포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이 북단 지점에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진출하는 지점 방호벽을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차량 통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셔야겠습니다. 옆에 동호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청담대교 소통 상황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잠깐 서행이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분당수서로가 도심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사이로 짧게 서행입니다. 옆에 언주로는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가는데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계속해서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강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구간 밀립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예, 이 금요일이 되면 즐겁군요. 미국 증시 어젯밤에 상승했죠? 네, 현지 시간으로 20일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 1월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 등으로 인해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92.80포인트, 0.58% 올라서 16,133.36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0%, 나스닥 지수도 0.70% 올랐습니다. 일부 경제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매수세를 부추겼는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3,000건 줄어서 33만 6천 건을 기록했고요. 또 2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인 56.7을 나타냈습니다. 기준선은 50선을 넘어서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글로벌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8.3으로요.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맷돌아서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요. 일본은 1월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2조 7,900억 엔에 달했습니다. 예, 어제도 중국,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전해주셨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중국은 제조업 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월 구매 관리자 지수를 분석을 해보면 제조업 신규 주문과 산업 생산 지수가 작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모두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올해 목표로 한 7.5%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시티그룹이 어제 중국의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7.0%로 7.0%로 수정 전망을 낮췄습니다. 일본도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의 점차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엔저 정책이 수출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에 수입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건데요. 무역수지 적자 소식은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어제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2.15% 급락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주택에 이어서 토지 시장에서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3.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땅값이 2008년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겁니다. 세종시가 정부 청사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으로요. 1년 새 18.1%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울산도 9.7% 급등했습니다.
경기도도 재작년에 지난해 2배가량이 2.83%가 올랐고, 서울도 3.5% 올라서, 지난해 2.9%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예, 가장 비싼 땅은 역시 서울 명동이군요. 예, 개별 부지별로 보니까 서울 명동길의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 리퍼블릭이 제곱미터당 7,700만 원으로 공시돼서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됐습니다. 2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명동에 있는 상점들이 차지했고요. 반면 가장 싼 땅은 경북 김천시의 대양면 대성리에 있는 임야로 제곱미터당 140원입니다. 예, 땅값이 비싼 명동에 노점들이 많은데 그 권리금이 2억 원에 달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예,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명동에 200여 개가 넘는 모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형 노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젊은이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물건을 팔면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권리금이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2억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동에서는 2-3개 노점을 갖고 임대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 중구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해 3월에는 명동 노점상을 상대로 이틀에 한 번만 영업을 허용하는 이부제를 해서 노점을 점차 없애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취재 결과 2개월만 운영을 하다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부가 올해 4월 종교인 소득 과세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전국의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이 약 36만 명, 또 한 해 구세청에 집계되는 공식 헌금만 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일부를 제한 대다수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교적 봉사에 대한 사례를 소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있고요. 또 정부도 그동안 명확한 과세 기준이나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을 확정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예 종교인 소득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종교계와 간담회를 여는데 힘센 종교계의 반발을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납부해온 지 오래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신도들에게 헌금을 직접 종교세 형태로 걷어서 세금을 제외하고 종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직업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게 조세정에 맞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예, 기재부는 또 관련 의무 경력이 없으면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예,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 등 낙하산으로 떨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재부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 기준 소위를 구성해서 임원들의 세부 자격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보고한 어제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 사장에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이 되면서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이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요. 예. 이후 18대 의원으로 당선이 됐지만 19대 때 낙선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그제에 이어서 지난밤도 잠을 설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왕위를 잃었습니다.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겁니다. 그녀는 왕위를 잃었지만 세계는 진짜 여왕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 김연아는 21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44.19점을 받았습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74.92점을 받은 걸 합해서 219.11점 결국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트세에 밀린 거죠. 예, 자세한 이야기 경기 총평과 그리고 소치올림픽 남은 경기의 메달 전망까지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영로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예. 네. 어젯밤 잘 못 주무셨죠?
네, 지금까지 못 자고 있습니다. 아, 예. 김연아 선수 결국 우려하던 터세로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전반적인 관전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상화의 질주는 막을 수 없지만 예. 김연아의 재등극은 막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상화는 기록 경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36초 몇씩은 하여튼 들어왔는데 그 시계가 거짓말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록 경기는. 근데 순위 경기나 이제 심판이 측정하는 경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김연아 선수의 재등극을 유럽 심판들이 막았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럽이 피겨 스케이팅에서 싱글에서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게 94년에 릴레이한베르 동계올림픽에 옥사나 바울 선수, 우크라이나 선수가 우승한 게 마지막이고 20년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래서 이거 아시아나 미국에 또 내줄 수 없다.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유럽 심판들을 부안해동시켰죠. 부추겨서 결국은 또 하나는 뭐냐면 싱글의 왕이 유럽에만 있었거든요. 그동안 소냐 헨이라고 노르웨이 선수가 28년, 32년, 36년 올림픽 3연패했고 카타르나 비트가 80년, 88년 2연패했는데 이번에 김연아가 2연패하게 되면 또 다른 전설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 선수가 전설을 쌓게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플라워 세레머니 있었죠. 꽃 전달한 사람. 예. 알렉산더 그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테크니컬 컨트롤러 그러니까 심판 중에서도 조정관이에요. 예. 그 조정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레벨이 어떠냐, 회전수가 어떠냐 이렇게 수행 점수를 더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명에서 합니다. 프랑스 사람, 핀란드 사람 그리고 러시아의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가장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러시아가 단체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김연아의 점수는 정상적이에요. 219.11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228.56보다는 떨어지지만 김연아의 지금 실력으로는 맞는 점수입니다. 그게. 하지만 스토니코바하고 코스트노 이 두 명의 유럽 선수의 점수는 많이 부풀려졌습니다. 결국은 부풀려진 점수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2연패에 실패했는데 지금 외신들이 전부 다 지금 김연아 선수가 이긴 거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화기를 조금만 떼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예, 말이 좀 올렸어요. 예. 어떻든 어제 프리스케이팅 부분 이 김연아 선수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것은 다 했다. 예, 그게 다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쇼트 프로그램부터 이 기술 점수, 이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는데, 심지어 두 번째 점프인 트리플 플립에 0점을 준 심판이 있었다고 해서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쇼트 프로그램 때 그랬죠. 예,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편파 판정이 이틀 동안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심판은 레프리가 있고요. 그 밑에 테크니컬 패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정관과 그 밑에 이제 프랑스, 핀란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저지가 있어요. 저지가 이제 9명의 심판이 이제 거기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정관입니다. 조정관이 이제 얼마나 레벨을 높게 주느냐, 롱엣지냐 아니냐 이런 걸 주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알렉산더 러시아 사람이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고정희 씨 한 사람이 있는데 고정희 씨가 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갖고 역부족이죠. 결국은 알렉산더를 비롯한 유럽 심판들이 유럽 선수를 봐주게 나섰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테로나 코스트노 그리고 아델리나 스토니코바 러시아 이 두 명의 선수가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프랑스의 레키푸지가 잘 표현했는데 이건 스캔들이다. 음모란 얘기죠. 예. 각가지 외신들이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만 프랑스의 레키푸지가 전한 스캔들이다. 이거는 음모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예, 당장 카타리나 비트만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최고의 스케이트는 김연아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수를 좀 네. 살펴보면요. 우선 프리스케이팅 보면 기술 점수가 김연아는 69.69인데 소트니코바는 무려 75.54예요.
네, 거기서 결정이 난 겁니다. 예. 이현철 선수는 김하나가 앞서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뭐 예술 점수는 아주 또 비슷하게 큰 차이가 없이 만들어 놨고요. 네. 예, 누가 보더라도 이 예술성은 김연아가 그 소트니코바를 압도를 했는데, 예, 그건 이제 큰 차이를 두지 않고 기술 점수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두어서 결국 텃세에 밀리도록 했는데, 이런 그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결국 그 피겨 스케이팅의 금은 동메달 이 순위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때 12년 전이죠. 예, 그때 페어 종목에서 프랑스 빙상연맹이 프랑스 심판을 매수해서 러시아는 금메달을 만들어줬거든요. 예, 러시아가 이제 다 이거 조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심판이 이실직고했습니다. 내가 매수당했다 해서 캐나다를 공동 금메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심판 판정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점수 매기는 방법을 바꿨거든요. 예, 바꿨는데도 이 모양이니까 역시 아까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선수의 질주는 막을 수가 없어요. 기록 종목은. 근데 이런 심판이 매기는 종목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얘기죠.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건데 그리고 또 한 번 판정이 내리면 번복되는 게 없거든요. 예. 물론 이번에 심판 가운데 누가 또 고백을 한다면은 김연아 선수를 공동 금메달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코스너 선수의 금메달을 내릴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이게 숙명입니다. 그래서 육상이라든지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종목을 A급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A급 종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승부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인기는 있는데도 올림픽의 꽃이라는 얘기는 좀처럼 올림픽의 꽃이라는 얘기는 하면서도 그렇게 또 그 최고의 종목이다 이런 얘기는 또 안 하는군요. 네, 2002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세라 슈즈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고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여자 싱글 금메달 세라 슈즈 미국 선수 이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앞으로도 영원히 또 이런 스캔들은 남아있겠습니다만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 금메달리스트 러시아의 아델리나 스토니코바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이게 김연아 선수가 분통 터지는 일이죠. 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예, 지금 김연아 선수 이제 은퇴를 한다. 어제가 이제 네. 마지막 경기였다. 이게 계속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김연아를 이을 선수, 이 박소연, 김혜진 어제 두 선수가 또 그 경기를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이 두 선수의 지금 역량은 그대로 17위, 19위 그대로인데 문제는 김혜진 선수가 좀 약간 얼굴이 부풀러져 보이잖아요. 예, 남자 선수와 달리 여자 선수는 체형이 많이 변해요. 예, 그럼 본의 아니게 조기 은퇴를 하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툭터미 세바가 사실 이 선수보다 낫는데 체형이 변하는 바람에 올림픽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예, 앞으로 박소연, 김혜진 두 선수도 체형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량과 함께. 예. 여자 선수는 그런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체형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올림픽이 마칠 텐데 결국 우리가 금둘, 은둘, 동 하나 여기에서 뭐 크게 추가될 지금 종목이 없죠? 여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1000m에서 이제 금메달 하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예, 그 하나 남아 김덕희 있고요. 선수와 함께 결승전에 몇 명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2명 이상이 올라가야지만 작전을 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남자 1000m에서 블라디미르하고 안현수가 작전 펴다가 안현수가 금메달 따고 블라디미르가 은메달 땄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혼자 올라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울랑한테 심석희 선수가 1500m에서 역전당했잖아요. 예, 이제 심석희 선수가 바깥쪽으로는 잘 나가는데 안쪽으로 들어올 땐 스피드가 떨어진다면 약점을 안고 파고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m에서 금메달 따려면 일단 2명 이상 결승전에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정우양, 판커신 이런 선수가 작전, 머리 싸움에서 잘 이겨야 됩니다. 그 밖에 남자 500m와 팀 초월 경기는 메달까지는 가능해도 금메달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예, 출발사진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진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마일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어제 3년 4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적게는 60년 만에, 많게는 70년 만에 만나는 이산가족들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타이에 의해서 헤어졌고 다시 만나지 못했던 그분들의 심정을 누가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맞춰서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랑면으로서 이산의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죠. 최고의 MC로 불리는 분입니다. 방송인 이상벽 선생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벽 선생님. 네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신랑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그러시군요. 예, 저희 YTN 라디오 청취자에게 아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전 변호사님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쓰셔서 만들어 나가는 생방송 저도 애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김연아 선수 저도 늦게까지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은메달에 그쳤지만 정말 유감 없는 그런 한 판을 보여줘서 모두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이 이 아침까지도 아주 감동으로 남습니다.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정말 저도 실향민 중에 한 사람이다 보면 정말 오래 살아야, 그래야 언젠가는 헤어진 제 여동생 또 제 사촌 형들 만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진 늘 새해를 맞습니다. 예, 황해도가 고향이신 신랑민이시라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처가가 신랑민입니다. 황해도고요. 그러시군요. 이제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네. 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산가족이 되신 겁니까? 저는 황해도 옹진군 봉구면 죽교리가 제 고향인데, 4살 때 이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요. 그때가 제 할머니 할아버지 회갑
을 맞던 그런 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 준비를 한창 하던 중이었고, 그때는 뭐 이렇게 그 이산의 아픔이 이렇게 장장 긴 세월 동안 이어질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한. 그러니까 하루 나갔다 들어오면 또 좀 있다가 또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나갔다 또 들어오고 늘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또 집을 나서야 되는 형편이 돼서 부모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뭐 둘 다 데려갈 거 뭐 있냐, 아주 어린 건 좀 놓고 가지 그러느냐. 그래서 제 동생을 거기다 놓고 저만 데리고 이렇게 나온 게 60년 동안 서로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님과 우리 선생님이 남한을 하시고, 예, 아버지와. 아니요. 예. 제 어머니 아버지는 모두 내려오셨고요. 아, 예, 예. 제 밑에 여동생만 지금 북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 여동생만 남아있군요. 예. 네네. 지금 북쪽에 남아있는 가족들, 그럼 여동생과 연락을 아직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까?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북에는 제 여동생, 가깝게는 제 여동생, 그리고 사촌형, 제 큰어머니, 그리고 돌아가셨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모두 계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중국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북에 남아있는 가족과 연락들을 하던데요. 예. 네네. 그럼 연락들을 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국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단둥 가까이까지 가서 만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예. 모두들 그렇게 열심히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연락을 취하는 줄 압니다. 저도 탈북한 우리 고향 아우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어떻게 핸드폰 같은 것들이 그쪽까지 보급이 돼서 예. 간헐적으로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에 백두산에 등산을 가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제 이리저리 길을 찾아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냥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하나 가슴 아픈 것은 제 여동생도 지금 이제 60이 이제 훨씬 넘은 나이일 텐데 어저께 텔레비전으로 상봉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괄호 안에 이렇게 나이들이 새겨져 있었고 63, 4, 5세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 동생도 지금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걔가 3살 때 거기 남겨졌기 때문에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오빠는 나만 여기다 남겨두고 갔을까. 예. 그렇게 이제 오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놓고 간 게 아니고 그저 오락가락 하던 중에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걔는 좀 놓고 가지 힘든데 뭐 걔까지 데려가느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놓고 온 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오해만이라도 좀 서로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살아생전에 그런 오해를 풀 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 곧 오지 않겠습니까? 어제 텔레비전으로 이제 이산가족 만나는 걸 지켜보셨을 텐데 또 직접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신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KBS 라디오를 할 때에,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 홀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당사자들을 모시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이 지난 세월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또 밑으로 내려가서, 그때 이제 오후 5시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북에서 오신 우리 고향 어르신들이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고, 일단 또 한글을 제대로 못 쓰는 어른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 이제 두고 온 아들이면 아들이 몇 살이나 됐는지, 이름이야 알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글을 제대로 못 쓰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그래서 그분들을 열심히 저하고 송혜 씨도 같은 우리 황해도분인데, 같이 밑에 내려가서 수박 사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대피를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군요. 예. 이 이산가족 상봉 앞으로 좀 정형화가 되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에게 특별히 좀 요구하고 싶은 그런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이 6, 70년 동안의 기다림인데 지금 무슨 군대 면회하는 것도 아니고 사흘 동안에 11시간 상봉하게 하는 건 너무 감질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간헐적인 단체 상봉 말고 이제 상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나가서는 이제 상호 방문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 설령 만날 사람들 뭐 한쪽씩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한쪽만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고향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게 해드리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경 없는 그 분야로부터 서서히 접근할 필요, 서로 문호를 개방할 필요 이런 것들을 정부 측에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뭐 거기 최진이 부른 사랑의 미로 같은 것이 그쪽에서는 뭐 그냥 코노래로 다들 부르는 노래가 됐고 우리도 이쪽 뭐 반갑습니다라는 그 북한 노래를 우리들끼리 뭐 다들 따라서 부를 정도가 됐는데 괜히 이렇게 칸쳐놓고 서로 모르는 척 안 부르는 척 아닌 척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게 문화부터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한데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이 통일이 되면 우리 이상필 선생님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겁니까? 저는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학교를 미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카메라를 잡을 수 있는데요. 고향에 가서 아버님께서 이제 이제 벌써 13년째 돌아가신 세월이 그렇게 됐는데 그 어른이 말씀해 주신 뒷동산에 올라가면 무슨 나무들이 있었고 동네 한가운데는 뭐 연못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뭐 누구누구가 살았고 그런 그 유언의 말씀 평소에 하셨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라도 좀 담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황해도 분들은 거의 뭐 저쪽 함경도 쪽으로 다들 옮겨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했겠죠. 그래도 아버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산책을 하러 연평도 쪽 그 바다를 이렇게 늘 다녀오시곤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나무를 주로 이제 찍는데 사진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북에다 심어줘야 될 나무가 약 50억 그루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무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은 그게 이제 다 농토가 씻겨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또 비료 달라고 그러고, 비료 갖다 주면 또 한 번 씻겨 내려가고, 또 비료 달라.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는 식수 작업. 이거는 이제 통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뭐 이런 시절에 아이들을 모두 올려보내서 걔들이 뭐 이즘을 합니까? 무슨 그냥 당회장. 이 다음에 통일되면 그 숲속을 같이 거닐 수 있는 그 아이들한테 나무를 심게 하고 북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50억 그루의 나무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심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묘목 같은 거는 어차피 북으로 올라가면 빨리 활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되니까 경기도 북부, 뭐 저 위에 강원도 북부 이런 데다 묘파를 좀 잔뜩 만들어서 북으로 보낼 수 있는 한 올려 보내자. 간혹 강원도 쪽에 불이 나고 그러면 그냥 거기만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냥 그러지 말고 거기다 정말 북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묘목들을 좀 많이 심어서 언젠가는 올려보낼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선생님 이른 아침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송인 이상백 선생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예, 신량민이자 이산가족이기도 한 방송인 이상백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 흘리는 분입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현황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82분이 어제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상봉이 열리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지난해 추석을 위해서 하려던 상봉 행사를 상봉 나흘 전에 북측이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부터 우여곡절 끝에 상봉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참,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가슴 뭉클했고요. 다만 대다수 상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모두 가족 상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번 북측 상봉 신청자에 맞춰서 또 우리 쪽에서 가는 분들은 또 몇 분입니까? 예, 지금 1차 지금 상봉을 하고 있는데, 예. 2차에는 82명의 우리 측 상봉자가 참여했고, 북측 가족은 178명이고요. 예. 2차에 이제 23일부터 하죠. 24일, 25일이죠. 예. 네, 북측 88명의 신청자가 참여하게 되고, 우리 남측 가족은 361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계산을 해보면 한 443명 분이 북한의 가족을 이제 만나게 됐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산가족으로 등재된 분들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이북오도청의 발표를 보면은, 예. 시각민을 850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각민 대다수가 이산가족들이죠. 근데 이제 이산가족으로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월남하신 월남자 수가 지금 한 70만 명 정도 이렇게 남아 계신 걸로 추정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상봉을 신청한 사람이 12만 9천 명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죠. 예. 이제 그런데 연세들이 자꾸 많아지시고 이번만 하더라도 금강산 올라가신 분이 대부분 다 이제 80살이 다 넘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 추석 때 이 선발되신 분들 중에서 상봉이 늦춰지면서 또 돌아가신 분이 14분이나 되던데요. 네네네. 예, 참 어떻게 빨리빨리 좀 만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촉도 하고 북쪽에도 좀 재촉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산가족들께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 상봉 시간을 이렇게 놓쳐가지고는 정말 민족의 한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 근본적 문제를 풀려고 양 당국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화상 상봉이나 서신 교환 같은 것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화상 상봉 서신 교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예. 생사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생사 확인이 돼야 서신을 교환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생사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동안 2000년도 이후에 지금 18차례 지금 우리가 상봉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18차례 했죠. 예. 상봉 신청하신 분들이 10만 9천 명인데 지금 18차례 한 차례 이제 100명씩 해서 1,800가족이 만났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 이게 12만 8천 명 중에 9천 명에 1,800명이니 아주 미미한 숫자고요. 그동안에 예.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한 45%, 5만 8천 명이 돌아가셔서 지금 한 7만 1,000명 정도가 지금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봉이라 그래야 지금 상봉입니까? 이게 잠시 면회 불과한 지금 11시간 면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 일단 상봉 쇼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상봉 참 11시간 보여주는 걸로 인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헤어지게 되면 다시 못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참 인도주의적인 사업이라 그러면서도 저희가 볼 땐 아주 비인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중국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과 안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숫자는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남부 북한 지역의 국경지대가 감기가 어느 때보다도 심해가지고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차원의 어떤 이런 교류가 좀 확대돼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8차례 정도밖에 아직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하나의 무기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우리 정부에게 이런 점 좀 아쉽다 하는 것을 말씀하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남북 경색 때마다 우리 예. 경색을 푸는 어떤 그 이산가족 문제 연결고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나간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이 주선하는 그런 입장에서 북측에서 쌀과 비료를 넣어주지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랬죠. 그때 보면은 16차례 상봉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1600가족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우리가 쌀 비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1조 6천억 원어치나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나눠보면 한 가족 만나는데 10억씩의 그런 돈을 내지는 물품을 지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일 통독전에 독일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독일에서 서독의 동독에서 서독으로 정치보험을 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프라이카우프라고 이제 정치보험을 사오는데 1963년도부터 1989년 통독될 때까지 26년간에 33,755명을 정치보험을 데리고 왔는데요. 예. 가족까지 한 20만 명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렇게 이주시켰습니다. 그때 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지불한 전물 같은 것이 34억 6,700만 마르크인가 그래요. 예. 우리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사람 데려오는데 한 5,300만 원 정도의 금전이 들어갔어요. 예. 물품이.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나간 정부가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다행히 지난번에 보니까 통일부 장관이 프라이카우프를 전용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잘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지금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더 많은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어떻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 정례화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이 정례화보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 생사확인부터 이것부터 꼭 시작하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남북 이산가족 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이었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어제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50여 명은 없다. 이런 뉴스입니다. 50여 명이 회기 중에 해외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선행학습 금지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거군요. 하긴 해외에 안 나간들 본회의장을 언제 지켰습니까? 본회의장 기껏 60명이 앉아있다고들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제의 선행학습 금지법입니다. 참 쓸데없는 법안처럼 보입니다.
선행학습을 법으로 막아서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방향이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둘째, 이 코너에서 숫자 지적했지만 우리 국회의원 나이들 정말 너무합니다. 세금으로 1등석 타고 외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회기 중에 당당히 가니 배짱 하나는 좋습니다. 한중 정기 교류는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의장부터 7명을 대동하고 남극과 뉴질랜드 호주로 갔더군요. 국회 문화체육위 의원들 7분은 소치로 갔습니다. 응원하러 간 겁니까? 솔직히 전부 관광입니다. 이 15분 감히 말하건대 국회의원 자격 의심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